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얘는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기사 그리고 건축산업기사의 전체 OT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출제 기준이 싹 바뀌었습니다. 건축기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었고요. 건축산업기사는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과목이 줄면 출제 범위가 확 주는 거냐, 공부 범위가 주는 거냐?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공부 범위가 조금이나마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계속 수험생 개인마다 전부 전공학과 경력 모두 다르기 때문에 큐넷 홈페이지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 건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경력 유무에 따라서 응시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큐넷의 홈페이지에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시험 과목 구성입니다. 필기시험이 원래 건축계획, 원래 이 설계가 없었죠. 건축계획, 건축시공, 구조설비, 그리고 건축법규가 있었는데 그 법규가 여기로 넘어오면서 설계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 설계에는 그 건축계획 플러스 건축법규가 들어가 있다. 27년 CBT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건축계획이 10문제, 건축법규가 또 10문제 이렇게 해서 2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시공, 구조, 설비는 기존하고 똑같이 구성이 된다는 거.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으니까 전체 80문항 2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축산업기사는 더 많이 바뀌었죠. 실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필기가 원래 건축계획, 시공, 구조, 설비, 법규 5과목이 다 있었는데 그 설비, 법규가 전부 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및 법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계획, 설비, 법규 3개가 다 합해서 20문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과목밖에 없으니까 전체가 60문항입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이면 끝나요. 공부할 게 확 줄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설비에서 전기 설비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전기 설비의 내용, 이론서에 제가 그 강화된 내용 추가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출제는 문제은행식이죠. 자, 이 문제은행식 이게 결정적이죠. 원리, 문제 푸는 원리나 보기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상당수가 대략 한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다. 동일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지난 7개년, 10개년만 빠짐없이 보시면 뭐 통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건축기사와 산업기사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전체적인 구분이 없어지는 추세죠. 이번에 27년 들어오면서 완전히 거의 비슷해졌어요. 건축기사와 학습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모두 공부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1과목 건축계획 및 설비에서 법규 부분에 주차장법 그것만 빼고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문제당 1분 30초. 여러분들 CBT 한 번이라도 시험 보신 분은 알지만 시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건축 구조만 조금 계산 문제가 많아요. 대신에 건축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3과목, 4과목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은 남게 돼 있어요. 합격 기준은 반드시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으셔야 돼. 35점부터 꽈락입니다. 아무리 다른 과목이 점수가 좋다 해도 한 과목이라도 35점 만들면 그냥 전체 시험이 다 꽈락이니까 반드시 40점 이상을 맞고 60점 이상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수험생이라면 뭐 거의 100이면 100 다 똑같이 건축 구조를 어려워하세요. 건축 구조가 제일 어려우니까 건축 구조는 40점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꽈락 맞기가 너무 좋아. 적어도 50점이나 55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 그래서 실수를 한두 문제 하더라도 40점 이상이 되게끔 만들어야죠. 계획이나 시공이나 이런 거 점수 높이는 건 쉽습니다. 근데 구조가 문제일 거죠. 자, 필기 시험에 일단 합격을 하시면은요, 필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정확하게 2년간 필기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필기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7개년이면 거의 충분합니다. 우리 건축기사는 2020 아마 2년까지인가 그렇고요. 건축산업기사는 2021년까지인가 그렇고 한 8, 9년 정도까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은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기출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한 과목은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문제에서 6문제는요. 완전히 생짜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맞히면 좋고 못 맞히면 틀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것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그거 공부할 시간이 있으시면 여러분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토익이라든지 뭐 다른 걸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세요. 기사 자격증이라는 거는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예요.
60점 이상도 합격이고요. 95점도 합격입니다. 절대 95점 맞았다고 자격증 2개, 3개씩 주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하면서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얘는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것만 하시면 돼요. 대신에 공부할 거는 5번, 4번, 5번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락 과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과락에 의심이 되는 과목, 대표적인 게 구조죠, 구조. 그 과목이 뭐 자타가 공인하는 구조는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전문가예요. 제 전공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석사, 대학원, 박사 학위까지 전부 맡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강의했던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는 누구보다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하라는 것만 제대로 잘 하시면 돼요. 이제 시험일을 앞두고 약 1, 2주가 남았다. 그럴 때는 무슨 이론 정리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기출문제만 그 죽어라고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냥 문제답, 문제답, 문제답. 기본적으로 기사의 문제는 문제 출제 은행식으로 나오니까 그대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기사 실기에 대한 OT는요,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을 텐데요. 간략하게.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 시공, 공정, 적산. 이거는 그대로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이제 건축기사에는 이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건축 산업기사는 아직 없죠. 산업기사의 경우 품질과 구조 문제가 없죠. 공정과 적산, 건축기사 문제에 비해서 기초적인 문제만 출제되고 있다. 주관식 대략 25에서 28문항 정도. 괄호놓기, 단답형, 서술형, 계산 다 섞여 있습니다. 소요시간이 건축기사는 3시간, 건축산업기사는 2시간 30분으로 돼 있어요. 합격 기준은 대신에 동일합니다.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이상. 필기는 객관식, 실기는 주관식.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실기는 10년간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실제 우리 해설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10년 전의 문제도 나와요. 15년 전, 20년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0년 전의 건 반드시 보셔야 돼.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하는데 시공 부분, 이건 2000년 이후 모두 학습이 필요하다. 26년치를 다 하라는 거냐? 시공 부분만. 시공 부분이 전체의 3분의 2예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서 10개년만 공부하면 예,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2000년 이후에는 다 공부하시는 게 좋다. 우리 실기는요, 반드시 정리본이 필요해요. 제가 핵심 요약집도 뭐 어느 정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본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한 후에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는 게 요령이다. 주관식에 부분 점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조건 빵점 처리하는 게 원칙. 그런데 베이비 문제라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가로가다 10점짜리 문제를 할 때 그냥 쭉 주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번이 3점, 2번이 3점, 3번이 4점. 해서 1번을 풀어야 2번을 풀고, 2번을 풀어야 3번을 풀고,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번 얼마, 2번 얼마,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분 점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무조건 잘 맞춰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사 자격증을 따느냐 못 따느냐는 필기가 아니라 실기에서 진정한 본 승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시에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돼. 25문제, 28문제 중에 역시 필기든 실기든 마찬가지예요. 3문제에서 5문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는 신경한 문제. 이거 틀리라고 내는 거죠. 필기는 사지선다니까 하나라도 찍기라도 하지. 주관식은요, 알아서 써라. 뭐 아는 게 없는데 그냥 백지죠. 아마도 여러분들 26년 건축기사 1회차 시험 보신 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야. 건축기사가요, 실기시험의 합격률이 대략 27%, 많이 어려워져서 27%에서 30% 사이였었어요. 26년 1회차, 건축기사 1회차에 합격률이요, 5%를 안 넘었어요. 왜냐하면 신경외 문제에서 구조가 아주 만땅으로 나왔어요. 구조가 말도 안 되게 나왔어. 줄줄이 다 틀린 거죠,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요. 물론 1회차가 이렇게 어려우면 2회차는 이제 확 쉽게 나오게 되겠죠. 시험 역시 마찬가지. 1, 2주 전서부터 기출문제보다 정리본을 정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정리본이 아까 얘기했듯이 달달달달 암기하시는 거죠. 그냥 이거 뭐 4회독, 5회독이 아니라 한 20회독 봐야 돼. 그냥 보고 또 보고 시험장에서까지도 보셔야 돼. 이론은 핵심만 굉장히 간략하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암기 요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원별 경영 문제 풀이 위주로 2011년 이후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는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문제들만 풀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푸실 수 있는 거면 리딩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 요령만 알려드리고 나머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자 보셔서 어려운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전부 풀이를 해드리는 게 기본입니다. 건축 산업기사 필기와 실기의 전체적인 OT를
보셨는데요. 실기는 기존의 2026년하고 동일합니다. 필기만 과목이 5과목에서 건축기사는 4과목으로 줄었죠. 건축산업기사는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었어요. 줄었다 하더라도 형태는 비슷하니까 반드시 잘 준비해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기사 그리고 건축산업기사 전체 필기와 실기 전체적인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